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알고랜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랜드가 가격이 상승 중이에요. 그런데 구매해도 좋을까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랜드는 제가 몇 주 전에 트릴레마 설명할 때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랜드는 MIT 교수인 실비오 미켈리 교수가 주축이 돼서 설계를 한 코인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굉장히 탄탄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가격은 신통치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제 코인 리스트에는 아예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빨간 글씨로 써서 넣어 놓은 이유는 제가 오늘 삽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알고랜드 최저 가격이 69센트, 7월 20일 날 최저 가격이 69센트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2불 14전입니다. 많이 올랐죠? 최근 7일을 보면 최근 7일은 여러분들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오늘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많은 코인들이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에 들어가 있는데 알고랜드만 플러스 50%입니다. 물론 최저 가격 7월 20일 기준으로 하면은 207% 올랐습니다. 최고치는 2불 16전이었는데 최고치는 언제였냐면 이게 2019년이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이게 ICO를 하는데 ICO를 2불 16전에 오퍼를 합니다. 2불 16전에 2,500만 개를 판매를 하는데요. 2,500만 개를 판매하는데 2불 16전에 팔았는데 2,500만 개를 팔았는데 팔자마자 떡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떡락을 시작해갖고 여기 50센트 라인입니다. 50센트 지금 이게 한 20센트에 까지 가격이 떡락이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이렇게 떡락을 하면은 큰 문제가 생기죠. 지금 실비오 미켈리 교수는 튜어링 어워드라는 걸 받아서 튜어링 어워드라는 게 컴퓨터 사이언스로 따지면은 노벨상에 가깝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노벨상이라는 튜어링 어워드를 받은 컴퓨터 학문의 가장 대가 중에 한 분이 만들었다는 암호학의 대가입니다. 암호학의 대가가 만들었다는 코인이 왜 있다오냐 사기냐 하면서 거세게 항의를 합니다. 사람들이. 왜냐면 2불 16전에 샀는데 여러분들 10센트로 떨어져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알고랜드는 바이백을 합니다. 2,500만 개를 다시 사들입니다. 다시 사들이는 거를 2020년 4월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4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것 때문에 이분들의 토크노믹스가 완전히 엉겨버립니다. 그래서 2020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12월 사이에 토크노믹스를 다시 만들어 넣었는데요.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다시 만드는데 이 토크노믹스가 조금 이게 복잡해졌어요. 복잡해져가지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 패턴을 꼭 기억을 하시고 나중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2021년부터 시작인데 2월 달에 이게 마무리가 됐어요. 마무리가 돼갖고 떡상을 하기 시작했는데 떡상하면서 하자 뚝 떨어지고 떡상하자 뚝 떨어지고 떡상하면서 뚝 떨어지고 나중에 이게 떡상하면서 뚝 떨어지는 이유를 사람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떡상 따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 최근에 다시 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떡상하다가 뚝 떨어질 거냐?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제가 yes, no 하기가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토크노믹스 자체가 엉겼기 때문에 좋은 토큰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죠. 기술적으로 좋은 토큰이냐 아니냐는 둘째치고 토크노믹스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토크노믹스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왜 이렇게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분석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것들은 오늘은 조금 설명을 드리고 지나가려 생각으로 이걸 시작했습니다.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네트워크 구조를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알고리즘의 네트워크 구조는 릴레이 네트워크하고 릴레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하고 컨센서스 네트워크 두 개로 나뉩니다. 그래서 노드들도 릴레이 노드하고 파티시페이션 노드 이렇게 두 개로 나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보면은 이런 용어들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단 네트워크 구조를 나오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조를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가격 떡상하는 이유, 알고랜드 관련 뉴스가 뭐가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좀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알고랜드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뉴스는 알고랜드가 디파이 프로젝트에 펀드를 하겠다고 300만 불을 3억 불이죠. 3억 불을 저기를 합니다. 리저브를 만들어 갖고 디파이에다가 펀딩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보통 시장이라는 게 디맨드 서플라이가 있어서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알고랜드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 하면은 기술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좋은데 시장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디파이 프로젝트 같은 게 계속 들어와서 디파이도 그렇고 NFT도 그렇고 이런 디파이 프로젝트, NFT 프로젝트 같은 게 돈을 잘 빨아들이는 수요를 창출을 잘 해주는 프로젝트들입니다. 여러분들 솔라나 기억하시죠? 솔라나가 가격이 굉장히 최근에 떡상을 했지 않습니까? 떡상할 때 여러분들 그 중에 솔라나 중에 제일 좋은 게 NFT 프로젝트가 최근에 시작되면서 솔라나 프로젝트의 수요가 굉장히 많이 생성이 되기 시작했어요. 수요가 창출이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솔라나가 가격 상승이 된 이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알고랜드도 수요 창출의 한 방안으로, 이게 9월 10일 뉴스입니다. 한 방안으로 디파이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겠다는 그런 어나운스를 하고 3억 불을 펀드를 조성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수요 창출이 되겠죠? 수요 창출이 되면은 이게 가격이 올릴 거다 하는 기대 심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좋은 뉴스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플랫폼 코인 중에 가격이 떡상하고 있는 코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코인들 코인들을 보면은 이 플랫폼 몇 개 중에 테라니 이런 것들이 몇 개가 제가 한번 커버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플랫폼들이 떡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NFT 프로젝트나 디파이 프로젝트를 펀딩하는 돈을 펀딩하겠다는 어나운스먼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이 전체로 보면은 한 1조 달러쯤 조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조 달러라고 그랬나요? 1조 달러가 아니고 1조 달러 맞는 것 같습니다. 1조 달러쯤을 전체로 보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이 펀딩을 위해서, 디파이 프로젝트들을 펀딩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유치를 하기 위해서 돈을 많이 퍼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알고랜드도 나 3억 불
확보해 놨으니까 3억 불 쳐넣을 거야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랫폼들이 쭉 이런 플랫폼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알고랜드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테라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테라 네트워크, 테소스 네트워크, 알고랜드, 폴카닷 뭐 이런 플랫폼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는 플랫폼들은 이런 펀드 조성을 해놨다는 어나운스먼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많이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는 이유가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살바도르 제가 며칠 전에 커버를 했습니다. 엘살바도르가 법정화폐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켰고 며칠 전에 발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행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그때 그러니까 IMF가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드는데 극력 반대를 하고 심지어는 경고까지 하면서 반대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습니까?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 하락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거다는 경고를 했습니다. 그거를 엘살바도르 정부 요인들이 그걸 몰랐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엘살바도르는 어떻게 했냐면은 코이뱅크와 함께 알고랜드에게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알고랜드를 통해서 CBDC라는 게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를 말합니다. 암호화폐로 만들어질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 CBDC 법정화폐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형식을 띠게 됩니다. 거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스마트 컨트랙트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이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블록체인 기반 CBDC를 만들게 됩니다.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은 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알고랜드와 협약서를 교환을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알고랜드가 엘살바도르의 화폐를 만들 확률이 굉장히 크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CBDC로 보면은 CBDC의 선두주자는 두 코인 플랫폼이 선두주자입니다. 첫 번째는 스텔라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스텔라 아시죠? 스텔라가 STM인가요? 스텔라 코인이 지금 사실은 선두주자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스텔라가 오랫동안 CBDC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랬는데 되게 재미있는 건 마셜 아일랜드에서는 알고랜드에 의뢰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아마 먼저 만들어질 것 같아요. 마셜 아일랜드에 들어가는 CBDC가 먼저 만들어지면서 아마 스텔라는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부, 미국 정부, 캐나다 정부 이런 정부들하고 오랫동안 작업을 해왔습니다만 아무래도 알고랜드가 마셜 아일랜드에 먼저 이걸 집어넣으면서 아마 선두로 나서게 되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랜드가 앞으로 선두로 나설 경우 알고랜드는 특히 실비오 미켈리 교수가 미국 정부하고 굉장히 전 세계에서 굉장히 잘 알려진 석학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나 이런 사람들도 스텔라보다는 미켈리 교수 이 알고랜드에 더 크레딧을 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경쟁할 때 알고랜드가 CBDC의 선두주자로 나서면서 알고랜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지는 않을까
이런 전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알고랜드가 11위스의 선두주자라는 뉴스도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아까 펀드, 두 번째는 엘살바도르를 통해서 구축할 인프라스트럭처, 그 다음에 그거와 연결되는 CBDC, 이런 뉴스들이 지금 알고랜드에 굉장히 좋은 뉴스로 저기를 하고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뉴스는 10월 1일부터 알고랜드는 자기네 그 모든 의사결정 구조를 커뮤니티 공동체 알고랜드 공동체에게 어, 뭐라고 그러나요? 입양을 위임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랜드 공동체가 파티시페이션 노드를 하고 그 파티시페이션 자기가 스테이킹한 사람들은 노드를 스테이킹한 자기가 그 코인을 스테이킹한 사람들은 그 가버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가버넌스 리워드를 갖게 되면은 굉장히 가버너로 서브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10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큰 그 커뮤니티가 그 알고랜드를 따라하고 알고랜드를 좋아하는 공동체가 이 알고랜드 알고 코인을 많이 구입하고 있는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마지막 제일 좋은 뉴스입니다. 10월 1일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스테이킹을 받는데요. 가버너들의 커밋먼트를 받고 그 스테이킹을 받는데 그 스테이킹 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코인을 좀 구입하는 그런 저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가격으로 보면은 계속 오르고 떡락하는 패턴을 보이다가 여기서 쭉 올라가죠. 쭉 올라가는 패턴을 보이는 이유 중에 가장 좋은 뉴스는 가장 큰 뉴스는 아마도 저는 가버넌스 프로그램으로 바뀌면서 가버너들이 자기가 커미트하기 위해서 이런 그 코인들을 사고 있는 그리고 사실은 그 미켈리 교수의 팬들이 많아요. 팬들이 이 그 코인을 어느 정도 사재기를 하고 있다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뉴스와는 관계없이 알고랜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알고랜드는 저기가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기술적으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기술적으로 이게 피어 리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 리뷰가 되고 증명이 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증명되고 그 피어 리뷰에서 그 동료 교수들이나 동료 엔지니어들이 들여다보고 어프로브를 한 그런 기술적인 내용들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알고랜드 논문들이 지금 리서치되어 있는 게 한 22개쯤이 지금 피어 리뷰 된 게 한 22개가 있다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논문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는 Fast and Furious라는 비잔틴 알고리즘이 스케일러빌리티를 해결했다는 논문입니다. 그 논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면서 논문 많이 발표하는 프로젝트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랜드고요. 또 하나는 카다노입니다. 카다노는 여기 보시면 115개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들이 피어 리뷰된 논문들이죠. 이 기술적으로 어느 게 완벽하다 이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알고랜드와
그 카다노의 특징적으로 두 프로젝트가 논문 좋아하는 프로젝트다 이겁니다. 이게 논문이 많다고 그래서 이게 좋은 프로젝트다 아니면 그 강력한 프로젝트다 이런 저기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논문이 있으면은 그 구조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설계가 됐다는 건 조금 틀림이 없을 거다 하는 건 우리가 알겠죠. 왜냐면은 이론적으로 확실히 해야지 논문 발표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점에서는 이더리움은 제가 이제 이더리움 말씀드릴 때마다 이더리움 설계가 잘못된 데가 너무 많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이더리움 2.0으로 가면서 좀 많이 클린업이 되거든요. 이더리움 2.0은 언제 나오냐? 내년 3월쯤 나오는 걸로 지금 최근 뉴스는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알고랜드는 요번에 이제 완결이 돼서 이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고 저기는 카다노는 요번 9월 달에 9월 12일 날 지난 며칠 전입니다. 9월 12일 날 저기로 넘어가면서 그 알론조 에라로 넘어가면서 하드 포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의 완결이 되는 그 단계로 넘어선 거죠. 그래서 두 개가 비교할 만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알고랜드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파트너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중에 하나인 MIT 교수, 그것도 그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저기라고 그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튜링 어워드를 받은 교수님이 하시는 프로젝트다. 그죠? 그래서 이런 파트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파트너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 창출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파트너들은 많다. 그런데 강력한 랩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강력한 랩이 없었던 이유는 굉장히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랩이 있으려고 그러면은 랩이라고 그러면 Decentralized Application 랩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코인이 올라가는 플랫폼이 있으면은 그 위에 올라가는 랩이 애플리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ICO가 한동안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DeFi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이고요. 최근에는 NFT가 킬러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들이 ICO만 하더라도 수천 개가 이더리움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고요. DeFi도 지금 거의 수천 개가 DeFi가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고요. NFT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이런 것들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환경 구축을 제대로 하면서 이것들이 다 이더리움 위에 스마트 컨트랙트로 구축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려고 그러면 특히 디파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외부의 데이터를 갖고 올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데이터를 갖고 올 필요가 있는데 그 데이터를 가령 스마트 컨트랙트로 프로그램을 짤 때 외부에서 오늘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은 아니면은 뭐 언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면 이 컨트랙트를 이 스마트 계약을 실행을 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특히 이런 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그램 중에서 랩에서요. 그런데 랩에서 그런 게 필요한데 되게 재미있는 건 알고랜드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없었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은 외부에서 갖고 올 데이터를 갖고 올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올 방법이 없으면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제한이 됩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를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제한이 됩니다. 특히 또 스마트 컨트랙트가 언어가 고급 언어가 아니었어요. 한동안. 지금 최근까지도 알고랜드는 고급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거하고 맞물려서 여기서는 지금 그 알고랜드는 오라클 데이터 갖고 오는 걸 오라클 데이터라고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를 갖고 올 방법이 없으니까 제대로 된 애플리케이션 앱이라고 하는 제대로 된 앱이 올라갈 방법이 많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수요가 제한이 되니까 시장이 확장이 안 되고, 시장이 확장이 안 되니까 가격이 올라가다가 폭락하고 올라가다가 폭락하는 패턴을 보이는 겁니다. 물론 올라가다가 폭락하는 거에는 아까 토크노믹스와도 연결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토크노믹스 얘기할 때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패턴 보이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알고랜드는 되게 재밌는 거는 알고랜드 일반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알고랜드는 또 되게 재밌는 게 탄소 배출 시장, 그 맥켈리 교수가 굉장히 스마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탄소 배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기를 했습니다.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탄소 암호화폐에 관한 암호화폐 토큰에 관한 탄소 배출 시장의 가장 큰 배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알고랜드가 스케일러빌리티, 지금 알고랜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트릴레마를 풀 수 있기 때문에 풀려고 시작을 했다고 처음에 논문에서 시작하면서 미켈리 교수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러블 하냐? 하고 우리가 물어봐야 되는데, 아까 Fast and Furious 논문 얘기할 때 Fast and Furious 알고리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Fast하고 정말 Fast and Furious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더럽게 빠른 컨센서스 메커니즘을 우리가 만들었다. 그래서 어그리먼트를 만들었다 그러는데, 여기 사람이 이 논문에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비트코인의 트루풋의 125배 정도 우리가 어치브를 했다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논문 갑자기 읽으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죠. 왜냐면은 이건 뭐야? 비트코인 트루풋은 우리가 3 transactions per second잖아. 이러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지금 1MB를 쓴다고 할 때 7 transactions per second인데 실제로 필드에서는 3 transactions, 3개 transactions 초당 3개밖에 핸들을 못 하거든요. 그럼 곱하기 125면은 얼마야? 이거 뭐야? 400개야? 300개야?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최근에는 이게 아니고 한 곱하기 300쯤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고랜드는.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솔라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초당 트랜잭션을 59,000 트랜잭션을 내가 59,000 트랜잭션을 내가 핸들할 수 있어 이러고선 주장했지 않습니까? 이거 다시 말씀드리면 솔라나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아직은 베타 버전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건 아직도 입증을 해야 될 의무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1입니다. 이더리움 1은 17TPS 17개, 초당 17개인데, 이게, 최근에는 한 1000개에서 2000개쯤, 2.0으로 가면서 2000개쯤 핸들한다고 그래요. 2000개라고 하고요. EOS는 3900개, 4000개쯤 초당 핸들한다고 그러고, 카다노도 250이니까, 스텔라는, 조금 아까 얘기했던 스텔라는 2000 거래를 핸들한다고 합니다. 그런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자. 알고랜드가 해결한 게 뭐야?
야, 남들하고 거의 다 비슷한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고랜드는 아직도 기술적으로 보면은 확장성을 생각할 때 아직도 좀 가야 될 길은 좀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자, 토크노믹스 그래서 이제 확장성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트릴레마를 자기네들이 해결했다고 그러는데 이오스하고 비교는 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이오스는 지금 자기네들이 100만 TPS 한다고 그래놓고 실제 필드에서는 4000 TPS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지금 5만 TPS 한다고 그러지만 5만 9천 한다고 그러지만 실제 필드에서는 한 10,000개 이것도 한 10,000개까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저 이더리움은 몇천 개 할 수 있고요. 이게 최대로 가면은 그 정도로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랜드가 이거 정말 좋은 거 맞아? 이러고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술적으로 나쁘다는 게 아니고 뭘 됐다는 거야? 이러고 저는 의심을 하고 있는 거죠. 해결하긴 그 비트코인의 확장성을 해결을 하기는 했겠지만 이거 그리 엄청난 확장성은 아니네 이러고 생각하게 되죠. 제가 지난번에 솔라나 리뷰할 때 한번 그랬습니다. 이건 맞는 거 맞아? 이거 맞는 거 맞기는 맞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이제 털리는 얘기를 제가 한번 할 텐데요. 해킹 당하는 얘기를 할 텐데 이렇게 하면 필연코 해킹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가 최대한입니다, 사실은. 한 10,000개까지가 TPS 트랜잭션은 초당 탈중앙화를 했을 경우 최대 10,000개 나오면은 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전 세계에 머리 좋다는 사람들이 다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 왜 35개 블락을 리뷰를 하려고 하냐 하면은 이분들은 털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털리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털리는 얘기 제가 한번 재미삼아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그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요. 제가 토크노믹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토크노믹스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 제가 코인 투자 알고 하자 이러지 않습니까? 코인 투자 알고 하자는 게 무슨 뜻이냐면 기술적인 내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토크노믹스 꼭 보시고 토크노믹스가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고 구매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모르시면 하지 마시라. 자, 그래서 토크노믹스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지금 토큰 세일 제가 말씀드렸어요. 2019년 6월 19일 날 2,500만 개 했는데 어디 있습니까? 2,500만 개를 팔았는데 2,500만 알고를 팔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4월 달인데요. 4월 달에 자기네들이 다시 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6월 19일 날 토큰 세일을 했는데 제일 비싸게 판 게 2불 40전이었다. 2불 40전이었나 모양입니다. 그래서 2011년 2010년 4월 달에 이거를 저기를 다 사드립니다. 다시 사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기를 컴플리트 했다. 옥션 리뎀션을 ICO가 없는 이게 ICO를 이 사람들은 옥션 스타일로 했어요. 그래서 ICO 바이백을 컴플리트 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2020년 4월 달에 마지막으로 4월 달에 끝냈습니다. 이걸 바이백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참 재밌는 게 여기 기사를 보면은 라운드 7월 7일 날 아마 2020년 7월 7일 날인가 봅니다. 그때 완벽하게 4월 달인 줄 알았더니 7월
7월에 끝냈나 보네요. 7월 7일 날 끝냈는데 this burnt 이게 소각을 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토큰을 바이백을 하면서 그거를 자기 트레저리에다가 자기 금고에다 도로 집어넣는 건 좀 이상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burnt 그러고선 소각을 했는데 소각해놓고선 그냥 소각이 아니고 인용 부호를 쳐갖고 소각을 했는데 좀 이상하죠. 소각이란 말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다 넣었냐면 자기네 트레저리에다 도로 넣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시면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이건 뭐야? 왜 도로 집어넣어놨어? 자, 우리가 지금 리워드를 줬어요. 리워드를 주고 바이백을 했어요. 바이백을 해갖고 다 걷었지 않습니까? 걷었으면 걷은 건데 그걸 어디다 넣어놨냐면은 자기네 여기 어드레스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어드레스까지 찍어놨어요. 그래서 어드레스를 가보니까 어드레스가 이 어드레스인 거예요. 이 어드레스가 자기네 어드레스인 거예요. 자기네 금고 어드레스인 거예요. 야, 이거 소각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소각된 볼륨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나중에 지금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 의견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 토크노믹스를 완전히 스크롭을 해버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래놓고 바이백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시달리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시달리니까 어떻게 되냐면 본래 2024년에 락킹을 하는데 코인 락킹을 하는데 2024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었는데 2030년까지 10년 락킹을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만듭니다. 10년 락킹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분들이 본래 갖고 있던 토큰이 갑자기 10년 동안 락이 돼 버리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기서 우리 보통 얘기할 때 우리 암호화폐에서 5년 락한다 그래도 열받을 일이죠. 그죠? 우리 2년 3년 락하는 것도 굉장히 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10년 2019년부터 2030년까지 11년 동안 락하겠다는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롱텀 알고랜드 롱텀 알고랜드 디스트리뷰션 스케줄 그래놓고 이걸 락을 어떻게 하나를 스케줄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열받죠, 그죠? 이걸 락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래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들은 리워드 줄어드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자 락한 것을 베스팅이라는 게 락이라는 것입니다. 락한 것들을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가 풀어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이랬어요. 그래서 이 EIP 11252019라는 저긴데요. 프로포절인데요. 이 프로포절은 어떻게 됐냐면은 가격이 올라가면은 언베스팅을 언락을 해줄게. 언락을 해주는데 엑셀러레이션 해줘갖고 언락을 해줄게. 그 가속 페달이죠. 이게 엑셀러레이션이 가속이란 뜻이죠. 가속해서 언락을 해줄게.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가 그거에 맞게 언락을 해줄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좀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언락을 좀 해줄게. 언락을 좀 해줄게가 아니고 많이 해줄게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는 순간 언베스팅이 되어버려요. 언락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면은 언락이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팔죠. 떨어집니다. 보통의 경우는 여기 디맨드가 있어가지고 이걸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시장이 수요가 그만큼 확장을 해줘야 되는데 수요 없이 올라가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 없이 올라갈 때 공급 물량이 갑자기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공급 물량이 풀리면 어떻게 돼요? 언락됐어. 오케이. 나 이거 골치 아픈데 아이씨, 이거 팔아치울래.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다 급락하고, 올라가다 급락하고, 올라가다 급락하는 경향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 프로포절이 바로 그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알고랜드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기술적으로 잘 만들어진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추천 리스트에는 아예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올라가다가 올라가다가 급락, 올라가는 듯이 보이다가 떡락, 올라가다 보이다 떡락, 올라가다 떡락. 이거 여러분들 사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삽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저기를 합니다. 야이씨, 처음에 엑셀러레이티드 베스팅 하는 사람들의 반이 이게 무빙 에버리지 30일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할 때 30일 무빙 에버리지를 기준으로 해갖고 이게 올라가면 갑자기 언락이 돼버리는 거예요. 언락이 되면은 이게 올라가는 순간 언락이 되버리면 확 팔아버리니까 이게 이렇게 된다. 이것은 지금 투덜대는 거예요. 여기 지금 트위터는 이분들이 투덜대는 겁니다. 지금 이게 말이 되냐? 자, 그런데 그래서 얼리베이커의 이제 초기 투자자죠. 초기 투자자들의 반이 엑셀러레이트 베스팅의 혜택을 받고 있잖아. 지금 에브리타임 가격이 올라가는 동안 30일 무빙 에버리지보다 올라가는 순간 이 사람 다 팔아버리는 거야. 이씨. Likely hit the market. 이거 시장에다 다 팔아치우잖아. 그런데 더 나쁜 건 뭐냐면은 여기서 또 이 사람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들만 파는 게 아니고 알고랜드 파운데이션은 회사입니다. 알고랜드 회사도 지금 밀리언씩 팔고 있잖아. 이러고서 지금 투덜대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언베스팅 된 사람들만 파는 게 아니고요. 저기 된 사람들만 얼리베이커만 파는 게 아니고요. 지금 누가 또 파냐 하면은 알고랜드 파운데이션이 코인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에서 가격 올라간다 그러면은 가격 떨어지기 전에 팔아치우는 자, 지금 얼리베이커들 초기 투자자 중에 반이 이 혜택을 받는다고 그랬죠. 초기 투자자들 반이 지금 가격 올라갔다 그러면 30일 무빙 에버리지 가지고 30일 평균선 가지고 30일 평균선보다 올라갔다 그러면은 이게 언락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락이 되면은 가서 이게 언락됐어 그러면 갖다 팔아치우잖아요. 이 얼리베이커 초기 투자자들 더하기 알고랜드 파운데이션도 자기네들이 금고에 갖고 있는 거 갖다 파는 거야. 그러면 떡락하죠. 쭉떡 이게 아까 그래프의 형태입니다. 자, 이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알고랜드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알고랜드가 이게 토크노믹스가 완전히 꼬여버렸어요. 자,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왜냐하면 알고랜드 파운데이션도 돈이 어디선가 나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개발하는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죠? 개발하는 돈이 필요한 시점은 가격이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되는 거지 가격이 떡락하고 있을 때 팔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틀렸다는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분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되게 재밌는 거는 이걸 프로그램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2월 달부터 2021년 2월 7일부터 9월 31일까지인가 9월 30일까지 시장에서 판 게 6,900만 개입니다. 뭐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근데 매일 이러고 있으니까 매일 가격이 오르려고 하면은
자동으로 팔게. 이 사람들의 큰 문제는 스트럭처드 셀링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자동 판매라는 뜻입니다. 자동 판매. 그래서 올라갔다 그러면 자동 판매가 이루어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그러면 떡락시키는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거예요. 가격을 눌러주는 거죠. 눌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이 코인을 사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리커먼데이션 리스트에서 빠진 이유가 이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스트럭처드 셀링 알고리즘을 좀 보자 그러면 스트럭처드 셀링은 이렇게 팝니다. 자, 우리 파운데이션은 셀러는 파운데이션입니다. 파운데이션은 마켓 가격 시장가 이하로 팔지는 않겠습니다. 네? 당연하지. 시장가 이상으로 팔아야지. 시장가보단 더 낮게 풀면은 그건 지금 시장가 이하로 팔면 시장을 망가뜨리지다는 거죠. 물량이 그냥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나오는 물량인데. 거기다가 지금 5% 하루 볼륨의 5% 이하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면 근데 무지하게 많은 양이에요. 그죠? 5% 이하로 팔겠다는 게 이건 뭐야? 이건 말이야, 방구야. 이런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 오토매틱 세일즈를 끝내는 거 언제 끝내냐면은 마켓 프라이스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하로 떨어지거나 10% 이하로 떨어질 때. 그럼 우리 판매 중단하겠어. 말이야, 방구야.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분들의 스트럭처드 셀링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결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제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리즘은 좋은 프로젝트예요. 제가 너무 네거티브한 부분만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알고리즘은 제 이런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좋은 프로젝트입니다. 알고랜드가 지금 꼬여있는 토크노믹스는 언젠간 끝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알고랜드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은 지금 스테이킹 하는 율이 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물량이 알고랜드가 10 빌리언 100억 개인가 그래요. 100억 개. 10 빌리언이니까 몇 개입니까? 10 빌리언이면 10억, 100억입니다. 100억 개의 코인이 지금 풀리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57억 개가 지금 풀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 57억 개가 풀려 있는 중에서 실제로 락이 되어 있는 건 5%밖에 안 돼요.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5%밖에 안 돼요. 락이라고 하지 않고 스테이킹이라는 게 맞습니다. 스테이킹 되어 있는 게 55%밖에 안 됩니다. 이거하고 비교해 볼 때 카다노를 따지면 카다노는 75%쯤이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폴카닷도 상당 부분 한 4-50% 스테이킹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많은 코인이 락이 되어 있으면은 조금 그걸 언락해갖고 파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물론 카다노는 소프트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프트 스테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프트 스테이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빼서 파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원 스텝을 거치게 돼 있어요. 어차피 스테이킹하면 이자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카다노는 70%에서 75%가 스테이킹이 돼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막 전체가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돌아가는 건 한 20-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다노는 지금 풀려서 돌아가는 게 한 3빌리언, 3빌리언쯤 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런데 폴카닷 가격이 뛰는 이유가 있죠. 폴카닷은 한 40%, 50% 하드 스테이킹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 스테이킹은 무슨 뜻이냐면, 제가 좀 나중에 폴카닷을 한번 할 때, 리뷰할 때 한번 하겠지만, 폴카닷은 제가 기억하기는 4주인가 뭐 이렇게 해서 락을 하는 피어리드가 있어. 하드 락을 해야 돼요. 하드 락을 하면은 뭐가 되냐면은 그 기간 동안은 빼서 팔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반에 가까운 물량이 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시장에서 풀려 있는 거는 그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라이스의 그 떡락이죠, 주로. 떡락이 일어날 확률이 적어진다는 거죠. 지금 저기 같은 경우는 알고랜드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장이 작았고 디맨드가 없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디맨드는 그래서 디파이나 이런 애플리케이션 앱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시장 확산이 될 것 같고요. 확장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스테이킹이 가버넌스 리워드 프로그램에 의해서 가버너 프로그램이 10월 1일부터 돌아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가버너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가버너 프로그램은 3개월 단위로 스테이킹을 받습니다. 그래서 3개월 단위로 스테이킹을 받는다 그러면 시중에 있는 물량이 락이 되면서 상당 부분 지금까지 떡락하는 부분이 지금까지는 5%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봐야 알겠지만 10월 1일 날 시작하면 봐야 알겠지만 가버너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스테이킹을 할 거기 때문에 roughly 한 20%나 30% 스테이킹을 한다 그러면 그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불 16전, 2불 10전 올라가고 있죠. 10월 1일까지는 그런 스테이킹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동 스트럭처드 셀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가격 조정이 계속 나고 있을 거고요. 지금 오늘도 2불 10 몇 전 2불 20센트까지 올라갔다가 10센트로 떨어지고 2불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가격이 하락하는 거를 한 번씩 주기적으로 보여주고는 있는데 10월 1일 스테이킹이 되고 나면은 그런 그 절대 물량이 줄어들면서 그런 경향이 상당 부분 줄어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고랜드 코인은 괜찮다. 여러분들이 가격이 그런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좀 사놓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코인은 목숨 거는 코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사놓고 스테이킹 해놓고 기다리면은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가버넌스 리워드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하면은 몇십 퍼센트 애뉴얼 리워드를 30%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30%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자 30% 받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그 알고랜드를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하나로 구성하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좀 길어졌는데요. 알고랜드가 워낙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닉 교수의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